자,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익성 검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통계적 검정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실은 우리가 두 가지 다룰 건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Z 검정이에요. Z 검정은 언제 하냐고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Z 검정이라면 모 분선을 알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은 모평균이 어떤 특정한 값이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뭐를 사용할 거냐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모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에서 어떤 표본의 샘플을 사용해 갖고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평균은 모 평균과 똑같고,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보다 늘 작아진다는 요거를 따름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P밸류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P밸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P밸류는 뭐냐면 귀무가설에 맞다는 가정하에, 이걸 잊지 마세요. 네. 맞다는 하에서 우리가 어떤 샘플부터 계산한 통계량을 관측할 확률, 또는 그보다 더 익스트림한 쪽을 관측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Z 검정의 경우에는 표본의 평균에서 귀무가설에서 세운 그 미유재료를 빼고, 그렇죠? 그거를 뭐로 나눠주는 거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오버 스퀘어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뭘 따르죠? 얘가 귀무가설에 맞다는 가정하에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대되는 값과 관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늘 우리가 지금 통계적 검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검정 통계량의 분포라는 거를 어디서 계산하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을 할 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제가 가정된 값으로부터 몇 표준만점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렇죠? 이걸 보세요. 이게 G 통계량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대립가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각력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대립가설이 양측 검정인 것처럼 모평균이 이런 미유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이 검정 통계의 값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겠죠. 반면에 대립가설이 미유가 미유재료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이 어떤 값보다 아주 커야지만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반대로 미유가 미유재료보다 작다라는 대립가설하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아주 작을 때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P밸류와 무슨 실은 여기 이제 P밸류 값인데, 한측 검정에서는 이 P밸류라는 게 어떤 주어진 얘가 이제 이 G라는 게 실제 내 관측치예요. 그 검정 통계량보다 더 큰 요 안에 들어올 확률. 이게 얼마냐? 이게 P밸류고, 마찬가지로 뮤가 뮤제로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보다 작은 확률이 P밸류가 되는 거예요. 양측 검정은 이걸 양쪽에서 다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토마토 이그젬플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였냐면 뮤가 227, 대립가설은 뮤가 227이 아니다. 자, 양측 검정이죠. 귀무가설이 참일 때 주어진 관측치 또는 더 큰 점이 나올 확률은 이게 무슨 확률이라 그랬죠? 이게 P밸류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P밸류. 자, P밸류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G의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겠죠. G의 검정 통계량은 표본 평균에서 뮤제로를 빼고 뭐로 나눠요?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P밸류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국 우리가 봅시다. 이제 G는, 그렇죠? 요 G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에는 참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그렇죠? 분산은 1인 분포인데 마이너스 2라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P밸류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더 극단적인 거. 근데 이게 양측 검정이니까 어디도 봐야 되냐면 이쪽도 봐야 되는 거예요. 2보다 더 극단적인 거. 요 안에 속할 확률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그게 실은 0.028이 돼요.
내가 2를 곱하는 이유는 양측 검정이니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4.56%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p-밸류고, 귀무과설하여서 굉장히 작죠, 실은. 5%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유의 수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5%인데, 유의 수준보다 작으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귀무과설을 기각해요. 귀무과설은 뭐였냐면 이 토마토 한 팩의 모 평균이 217g이다. 그가 기각이 되므로 포장기계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종의 우리 최대 허용 확률인데, 우리가 이 유의 수준이 결정되면 기각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p-밸류가 알파보다 작아지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귀무과설을 기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이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알파가 0.01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의수는 0.01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면 요 안에 99%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이쪽 양쪽으로 1%를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가 0.005, 여기가 0.005씩 있는. 그래서 그 경우에 요 z 값은 2.576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더니 그 z가 2.57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576보다 작아야 유의 수준 0.01에서 귀무과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자, 요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파 0.05인데 한측 검정을 하고 있죠. 단측 검정을 하고 있어요. 단측 검정인데 지금 대립가설이 뮤가 어떤 뮤제로보다 작다. 그래서 좀 기각력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G로 여러분이 검정 통계량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면 귀무과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못한 이 경우는 전부 기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과 우리가 가설 검정의 실은 이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까 예전에 실내 구간을 계산했잖아요. 실내 구간하는 것도 어떤 거였냐면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G나 T 스코어 곱하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아니면 S 오버 스퀘어 루트 N, 이런 식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실내 구간과 가설 검정은 서로 이제 이 하나를 알면 다른 쪽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양측 검정의 경우에요. 왜냐면 실내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메트릭하거든요. 표본 평균에서 같은 수를 더하고 뺀 거기 때문에 양측 검정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방울토마토 포장의 예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립 귀무가설이 뮤가 217이고 대립가설이 뮤가 217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표본 평균 220에서 95% 컨피던스 인터벌 실내 구간을 계산해 보면 222 더하기 지스코어가 1.96이고 곱하기 5 over square root 4 하면 222 플러스 마이너스 4.9g이에요. 그러면 보면 227g은 95% 컨피던스 인터벌 속하지 않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220에다가 4.9를 더하면 226.9잖아요. 227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통계적 검정의 양측 검정, 그렇죠? 양측 검정과 우리가 이 실내 구간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실내 구간을 계산했을 때, 그렇죠? 실내 구간을 계산했을 때 그 귀무과설에서 얘기한 뮤 이퀄 뮤 제로의 요 뮤 제로 값이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귀무과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근데 요 뮤 제로가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실내 구간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같은 유의 수준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표본에 의해 계산된 99% 실내 구간에 0.84 플러스 마이너스 0.0101이었다고 하자. 99%의 신뢰도로 이 표본이 뮤 이퀄 0.86인 모집단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봅시다. 0.86이라는 게, 그렇죠? 요게 지금 요게 뮤 제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요게 요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뮤가 0.85가 우리의 이제 귀무과설이었다. 이 경우에 뮤제가 0.85자 0.85는 이 실내 구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 경우에는 귀무과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은 귀무과설의 기각 또는 채택이라는 저런 yes or no 어떤 블랙 앤 화이트 답안을 제공하지만 모평균 뮤가 가질 가능성의 값들을 추정하죠. 실은 실내 구간을 보면. 그 다음 p-밸류는 관측치가 귀무과설에 대해 어느 정도 강한 반증이 되는 수치화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귀무과설을 기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평균이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값들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실은. 그렇죠? 그냥 단지 우리가 기각을 할 뿐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일표본 T 검정이야. 이제까지 우리가 일표본 Z 검정을 했죠. Z 검정과 T 검정은 뭐 아까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모 표준 편차나 모 분산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알겠지만 일표본 T 검정 훨씬 많이 씁니다. 왜냐? 모 표준 편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언노운.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P-밸류 계산은 똑같아요. Z 검정과 똑같기 때문에. 단지 거기가 이제 이 표준 정균포를 따른다면 여기는 T 분포를 따르는 거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봅시다. 이게 무슨 어떤 콜라 제조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콜라의 단맛이 일정 기간 콜라를 저장했을 때 떨어지느냐 이제 검증하고자 해갖고 10명의 프로 테스트 써서 저장의 단맛의 감소를 측정했어요. 감소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큼 감소했느냐. 그래서 10명이 데이터를 낸 거죠. 그래서 가설은 뭐냐? 기무가설은 단맛 감소의 모 평균을 뮤라고 했을 때 기무가설은 뮤 이퀄 0이 그렇죠? 단맛이 감소하지 않았다. 기무가설은 대립가설은 뮤 이퀄 0, 기무가설은 뭐냐면 뮤가 0보다 크다. 그렇죠? 단맛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는 실은 표본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정규성 검정을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여기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모른다고 가정 실은 모르겠죠. 이게 새로 나온 거잖아요. 새로 개발된 콜라로 그러니까 콜라 소비자 입된 분포는 모르고 모 표준 편차 모르는 가정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알파 읽고 0.05에서 그렇죠? 이게 단맛의 감소라는 증가가 있냐라는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해봅시다. 그렇죠? 검증 첫 번째, 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기무가설은 뮤 이퀄 0, 그렇죠? 단맛 감소는 없었다. 대립가설은 뮤가 0보다 크다,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 뭐가 검정 통계량에 이제 계산을 해요. 검정 통계량 T는 표본 평균에서 뮤 제로를 빼고 그거를 표본 표준 편차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2.70이 나왔어요. 자, 이제 T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유도는 늘 샘플 사이즈 빼기 1이에요. 이 경우 우리가 10개의 데이터 관측치가 있잖아요. 한 사람 빼니까 자유도는 9. 그래서 이 자유도를 알아야지 자유도와 유의 수준을 알면 우리가 이제 T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T 테이블에 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아마 여기 있네요. 지금 자유도가 T 테이블이라는 걸 보면 왼쪽 컬럼은 자유도가 1부터 무슨 뭐 한 100인가 100까지 안 가도 돼요. 나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어플테일 프로버빌리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보통 대부분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하는 경우 이게 양측 검정하는 0.02와 0.04 여기 요걸 많이 쓰겠죠. 0.025. 그래서 가보면 거기서의 t 값이 그렇죠. 알파가 지금 5%이기 때문에 이 t가 요 값 1.833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나왔네. 어펄테일 프로베이터 P. 우리 지금은 단측 검정을 하고 있지. 양측 검정, 한측 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펄테일 프로베이터 이게 뭐냐면 결국 T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노멀 비슷한데 0의 시메트릭하고 요 구간이 그렇죠? 이렇게 0.05의 확률이 되는 요 값이 뭔가요를 주는 거예요. 요 값이 지금 1.83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 값이 1.833이고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검정 통계량이 2.7이죠. 얘가 얘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하고 실제 근데 P-밸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죠? P-밸류는 실은 T의 경우 P-밸류 정확한 P-밸류 계산하려면 통계적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검정 통계량이 2.7이잖아요. 2.7이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0.01과 0.02 사이. 그러니까 요 확률이 그렇죠? P-밸류는 그럼 0.01보다 크고 0.02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진 표본을 근거로 유의수준 5% 콜라를 저장하고 나면 단맛에 유의한 감소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예제를 봅시다. 일퍼먼트 검정 예제인데 수학 시험에서 이미의 8명의 성적이 다음과 같았대요. 그때 평균이 65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첫 번째 가설을 세워야 돼요. 기무가설은 평균은 65다. 대립가설은 65보다 크다. 그 다음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0.05나 0.01인데 0.05 쓰고 그 다음 검정 통계량은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 분사냐 모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당연히 T 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T 테스트 스태틱 통계량을 검정하고
그게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Tn-의 자유도를 따르고, 관측된 자료에 대해서 P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전부 딱 계산해 해보고 나면 뭐 X-S 했고 계산을 했더니 보통 요 정확한 값은 T 테이블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엑셀 같은 거에도 다 이 프로바빌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0.0503이 나왔어요. 자, 이제 P 밸류가 우리가 알파가 아까 뭐였지? 0.05였죠. 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즉 평균이 65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G 검정과 T 검정,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 유의성 검정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유의수준 알파를 결정할 때 고려할 게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지구온난화 또는 DNA 에비던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선고,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의 어떤 그 코스트가, 그렇죠? 컨시퀀스가 굉장히 크면 P밸류 보통 굉장히 낮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알파를 굉장히 작게 잡는 거죠. 반면에 어떤 프리리미너리 스타디라고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알파를 좀 큰 걸 살릴 수도 있죠. 관례적으로, 그렇죠?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파는 0.05예요. 5% 혹은 뭐 0.01. 네, 5%의 유의 수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많이 계산하는 것처럼 이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서는 알파가 0.05%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근데 이 실제적 유의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통계적 유의성은 랜덤 표본에서 얻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귀무가설이 참인이라는 가정하에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예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체온을 내리는 어떤 약이 환자의 체온을 0.4도만큼 내리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실제 우리가 P밸류 했을 때 0.0보다 작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이게 임상학적으로 유의하냐? 근데 실은 그 임상학적으로는 적어도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져야지만 그 약이 이제 의미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유의성이 실제 유의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성이 증명되지 않을 때 그때 뭐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이 결국 뭘 의미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 무슨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그렇죠? 증거의 부재가 부재를 증명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기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P밸류가 커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기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G 검정이나 T 검정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이 있는데, 실은 이제 T 검정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 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T 분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렇죠? 작은 경우에는 무슨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초통계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어드밴스 과목에 가면 이런 어떤 비모스 검정에 대한 방법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